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대학별 지원 전략 광운대 발표를 맡은 강북청소학원 공병건입니다. 네, 뭐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일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전 교과목 집어넣는데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을 하고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을 한다 인 건데 교과 점수 산출로 이제 진로 선택까지 반영을 하는데 그냥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2등급, C를 받으면 3등급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년도 결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단순하게 그냥 딱 저 점수가 몇 점이구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충원 합격 순위도 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경쟁률 해가지고 총 지원 인원도 다 봅니다. 근데 총 지원 인원에서 최종 합격되는 합격 순위까지 봤을 때 총 몇 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뭐 합격 가능성이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2022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갈 때 보시면은 대부분 점수가 굉장히 당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경영은 좀 그때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미쳐서 날뛰고 있었고요. 그 외의 학과들은 이제 보통 3점대 아니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반, 초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과 쪽도 전부 다 땡겨졌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한 개 등급까지 올라가게 됐고 산업심리도 거의 한 등급 정도 더 요구하게 됐고 나머지 이공계열 쪽도 다 올라간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갈 때 이제 정시 40%로 확대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시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이후로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살짝 몇 명씩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내신을 받는 게 조금 더 빡세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내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땡겨지고 있는데 저희 건축공학과나 로봇 학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 컷이 더 점수가 좀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광운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과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면은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은 애들 하지만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보통 광운대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광운대를 쓰게 되는데 근데 충원 합격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거의 3배수 가까이 돌아요. 원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돌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약간 좀 이제 걸쳐 놓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좀 충원이 많이 도는 것도 있으니까 딱 모집 인원만 보시지는 마시고 충원이 작년에 어디까지 돌았구나 몇 바퀴 그래서 몇 명이 지원하는 데에서 몇 등까지는 합격을 하는구나 그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면접형이나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그러니까 면접형은 기존에 있던 광운 차빛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뽑는 모집 단위만 조금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근데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35%, 그다음 진로 역량을 조금 더 낮춰서 보고 인성도 조금 더 낮춰서 보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나 더 충실히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 학교의 서류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너는 네가 네 전공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걸 어떻게 드러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네 전공에 적합하고 아니면 네 전공에 그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니? 어떤 행동들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운 창비 인재 전형의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뭐 이제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소프트 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똑같은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집 단위만 다르고, 그래서 그 모집 단위를 뽑을 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더 보겠다. 그래가지고 면접 내용이 두 개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보시면은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서류형이 생길 경우에 점수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인데, 보통은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입결 컷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서류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너 학업 성적도 충실하게 잘 받아왔니? 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하나 더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원래 이제 면접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전형이 하나밖에 없던 게 둘로 나눠진 건데, 그게 둘로 나눠지면서 어느 쪽에 더 인원 배치를 많이 했는지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아, 이 학과는 뭐 서류형으로 뽑는 애들을 더 많이 뽑는구나, 그쪽 인재를 더 원하는구나, 아니면 저쪽 모집 단위, 저쪽 학과는 면접적인,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걸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구나, 그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를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바뀐 거는 출제 대상 교과목 정도인데 뭐 거의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30에 교과 70 그대로고요. 출제 교상 뭐 이게 교과목이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통 이렇게 들어가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사탐 쪽 관련돼 가지고 인문 논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수리 논술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이과기는 한데 수원, 수투, 수학, 뭐 미적분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저렇게 풀어요. 근데 확통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뭐 내신 때 배운 것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안 볼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술을 하면서 확통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통 내신한 거 기억날 수도 있겠죠. 근데 확통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미적분만 공부한 거, 수원, 수투, 수학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미적분만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간다 그래도 사실 굳이 말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요. 왜 그러냐면은 전년도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뭐 문과 쪽은 사실 뭐 크게 볼 거는 없죠. 어차피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대가 이제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심리 보시면은 이제 80점 전후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건축, 로봇, 컴퓨터, 정보공학부 요 이과 쪽을 보시면은 72점, 65점, 56점, 68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죠. 물론 이거 자체를 학교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로봇 학부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올해는 점수 좀, 아, 나 이거 좀 풀 수 있겠는데 하는 애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 너무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56점이잖아요. 56점 논술 합격 점수가. 내신도 4점대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50점, 56점이라 그러면은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요. 각 문제당 두 문제가 나오는데 5개 내에 소문제예요. 미적 문제, 확통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미적에서 소문제 5개를 다 맞춰요. 그리고 확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부분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거를 2-3개 정도만 더 맞춰도, 아니면 하나 정도만 부분 점수를 받아도 사실 56점은 나오잖아요. 물론 그 이상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미적만 하는 것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확통을 조금만 더 공부해서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0을 반영하다 보니까 4점대 성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문과 쪽은 이제 아무래도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예비 번호가 워낙 이제 지원자가 많고, 그다음 여기 경영을 붙을 정도면은 다른 데 논술을 써가지고 다른 데 경영을 합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이동을 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산업심리 같은 경우에는 예비 합격 순위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동이 전혀 없어요. 붙은 학생들 다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에 반해 이과는 수리 논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뭐 광운대 문제를 못 풀어도
오히려 건국대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나타날 수도 있죠. 반대로 광운대 문제를 풀고 뭐 그 밑에 있는 학교를 못 푸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뭐 아니면 단국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어내고 아니면은 뭐 광운대도 풀고 뭐 연대도 풀고 한양대도 풀고 예, 잘 풀고 그래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쪽은 조금 예비 번호가 돌고 있다. 예, 뭐 그 정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위 쪽 높은 점수를 맞은 애들이 얼마나 넘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논술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내가 수학이 아직 다져지진 않았어. 논술이 준비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최저가 없고 그다음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광운대 정도는 내가 도전을 해보겠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새로 생기는 과들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거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융합대학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특화해서 할 거야 나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거 외에 인공지능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로봇 학부를 AI 로봇 전공을 따로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예, 입학 정원들을 좀 많이 뽑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 학부의 전자정보 공과대학으로 있던 거를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 학부만 했을 때 앞에서 쭉 보셨다시피 사실 로봇 학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학과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광운대밖에 없는데 그 로봇이라고 하는 특성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이 안 따라줘요. 그냥 기계공학을 가면 기계공학을 갔지 로봇 학부엔 별로 관심이 없어. 로봇 만드는 데는 관심 없어. 이게 로봇에 대해서 조금 뭐 이미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이기는 한데 로봇 학부기는 한데 기계 쪽보다는 정보제어 뭐 AI 로봇 그러니까 AI를 만들어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도 충분히 강조점을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보겠다는 거죠. 사실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변하는 게 별로 없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름이 바뀌고 나 이런 거 가르칠 거야 라고 했을 때 네이밍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원 생각 없었는데 AI 지원해볼만 하겠는데 로봇인 건 좀 싫어. 뭔가 내가 별로 그렇게 뭐 로봇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산업에서 쓰이는 로봇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던 애들도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혹은 AI 로봇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노리고 일단 네이밍을 바꾸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뭐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아마 한참 나중에 일일 거고요. 예, 어찌됐건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학교들이 다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나눠서 종합 전형하니까 광운대도 면접형, 서류형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서류형으로 뽑을 인재, 면접형으로 뽑을 인재 이렇게 나눠서 뽑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라서 뭐 내년 내후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는 대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시 관련돼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뭐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과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운대 관련해가지고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